민선 8기 경상북도 도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쉼없이 도정을 펼치고 계시는 경북의 자랑 이철우 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그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그 나라는 임금이 한 달 임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만 원. 15만 내지 20만 원. 그런데 마스크 아무나 안 썼어요. 우리만 마스크 썼어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내가 한자처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무총리한테 외국 갔다 오면은 또 그 나라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 나라 돈 얼마 주느냐? 몽골 9만 원 줍니다. 그 사람 하루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인데 15만 원 20만 원인데 우리 그 9만 원 주면은 반달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코도 찌르지도 않아요. 찌르는 흉내만 해요. 그 우즈벡 가도 똑바로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왜 남나라 돈 주느냐. 미국은 19만 원이 또. 미국서 들어오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30분마다 하나 검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줄 쫙 서가 있는데 하나 들어가서 10초만 하면 되는데 30분 동안 기다리는 거야. 그 안에서는 비행기 시간은 다 됐는데 비행기 놓친 사람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말아라 때려치웠더라고요. 그래 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8년도 여기 부지사를 그만두면서 책을 썼어요.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 이 책입니다. 지금. 제 책에 이거 본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 그때 국회 나가 당선된 사람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중앙에 정책하는 사람들이 지방을 모릅니다. 이번에 경주하고 포항에 수해가 엄청났잖아요. 하나 신뢰를 들면은 경주에 가면 남천이라고 있어요. 바늘성 옆으로 돌아가는 천인데 남천이 화상이 높아져가지고 그 화상을 준설을 하려고 몇 차례 했는데 10,000제곱미터, 그렇게 3,000평이 넘으면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됐어요. 그걸 요청을 했어요. 3번이나 바꾸됐어요. 왜 바꾸시기라고 하니까 환경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3번을 요청했는데 그 남천이 화상이 높아가 뭐 다른 이유도 비가 많이 온 이유도 있지만 화상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고발해라. 그런 권한을 우리한테 줘야 되지. 왜 저들이 들고 왔냐. 낙동강 앞에 있는 소나무 관리는 내가 해야 되지. 왜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 그렇게 현장에 모르고 관리를 합니다. 낙동강에 물이 더러워졌다. 소나무가 뭐 병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해롭지. 이 살지도 않은 놈이 해롭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바꾸는 것이 지방시대를 여는 거예요. 지방시대. 그래서 경상북도 원래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삼국통일해서 이 나라 잘 만들어서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으로 딱 나라를 잘 살게 해가 넘겨줬더니 이제 병들 대로 병이 들었어요. 이런 병을 고치자. 이 제일 큰 병이 수도권 병이에요. 수도권 병 고치자. 경상북도 슬로건 이게 오늘 민선 8기 도적 의무니까 요건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농협도 여기에서 바꿀 거를 다 이야기해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늘 관리들 하는 거. 관리들 하는 것 중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수천 년 동안 우리 관리들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엄마 제사 지내는데 비석 써놨지, 비석. 요 산에 가면 뒷산에 비석. 우리 권씨들 비석 많이 했어요, 근무산에. 비석 옥계가 건설 좀, 그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해놨는데
자기 엄마 이름 하나도 없어요. 비석에 엄마 이름 있는 거 봤어요? 여자들 자기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하예 유씨 그냥 일어났어요. 경주 이씨 이름 뭐 엄마 이름 없어요. 그 요새도 비석 만들면 그래 만들어. 요새 자기 최근에 비석 만드는 엄마 이름 안 쓴 사람들이 있을게요. 또 제사 지낼 때 지방 어떻게 했어요? 지방 붙일 때 자기 엄마 이름 안 쓰죠? 안동근 씨 이런 놈 뭐야? 안동근 씨 엄마 이름 안 써요. 그 왜 엄마 이름 내가 어디 가니까 저 비석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인데 비석까지 같이 만든다고 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내 친구인데 저 엄마 이름 없어. 야 엄마 이름이 없나 하니까 엄마 이름 있다 이게. 그럼 왜 안 써놓고? 옛날부터 다 안 쓰던데 이게. 옛날부터 안 쓰는 이유가 왜 안 쓰겠어요? 왜? 옛날에 왜 비석이 이름 여성들 이름 안 썼어요? 왜 안 썼습니까? 예? 왜 안 썼는지 아는 사람? 조합장 제로를 했는데서 김우진 조합장이 왜 엄마들 이름 안 썼어요? 그 엄마 비석 해놨습니까? 아 그럼 지방 제사 지내죠. 지방 쓸 때 엄마 이름 씁니까? 안 쓰죠? 엄마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엄마 이름 있지 근데 안 쓰죠? 안 쓰죠 지방에. 왜 안 씁니까? 대한민국은요 옛날에 여성들 이름이 없습니다. 쓰려고 해도 없어서 못 쓴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지금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 반성 잘해보세요. 내가 지방 쓸 때 우리 엄마 이름 쓰는지 안 써서 많을 거예요. 이름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심사임당 5만원짜리 있죠? 예? 우리 금들고 본부장 5만원짜리 가지고 있어요? 그 심사임당 그 있죠? 심사임당 이름 뭐예요? 심사임당 이름 뭔가 아는 사람? 사임당 이름 아는 사람? 아니 조합장 이렇게 많은데 사임당 이름 몰라요? 예? 성님 이사님 이름 뭐예요? 모르죠? 이름 알면 엉터리야. 이름이 없어요. 심사임당 네이버 찾아봐요. 이름 뭔지 없어요. 이름을 안 지었습니다. 이름 안 지었어. 또 이수진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은 병사들이 이름 만들어주는 게 하루 일과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이 오긴 왔는데 이름이 없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야야 너 뭐 이름이 뭐 말부리입니다. 이게. 왜? 말부리다 왔습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개똥이 뭐 길동이 뭐 전부 이름이에요. 성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 적어줄게 뭐 성을 뭘로 할래요? 아 우리 어른이 주인 양반이 안동것입니다. 안동것이더라고. 경주이십니다. 경주. 그래가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 때 이전에 글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 글을 모릅니다. 안 배워가지고. 조선시대 글 배운다 하면 향교 가거나 서원 가거나 두 군데인데 자기 조상들이 향교하고 서원 간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안 갑니다. 이름도 없고 서원도 향교도 가히 그 향교 서원 갖는 사람은 유림이라고 해요. 유림. 그래 안동이 왜 정신문화의 수도냐? 안동이 제가 안동 사람 된 지 한 5년 됐는데 안동이 왜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느냐? 임금이 한 달에 한 번쯤 여론을 들으러 갑니다. 여론을 들어가면은 누구한테 가느냐? 이제 말을 태아가 야야 가서 한번 돌아봐라 이래가서 돌아보러 가면은 향교 댕기는 사람이나 서원 댕기는 사람, 그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유рем한 데 가서 묻는 거예요. 왜? 나머지 농사 짓고 해가지고 뭐 종이고 이래가 여론이고 뭐고 관심도 없고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 말만 대로 하는 사람하고 배운 사람 그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가니까 경기도부터 출발해가 저 충청도 전라도로 경남으로 돌아 경북으로 돌아서 강원도로 이래 돌아가면은 말은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을. 그래서 이래 충청도 가면은 안동에서 뭐라 하던 얘기야. 안동에서. 그러니까 안동에
학자들이 가장 학식이 높아 태계 선생부터. 그러니까 안동에서 뭐라 하더냐, 그게 여론입니다. 여론. 저 밑에 가도 안동에서 무슨 뭐라 하더냐,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그게 안동의 정신문화의 수도가 됐고, 임금이 안동에 항상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고 야당이 제일 많고요. 다 영남은 옛날에 야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임당 왜 간행대로 하느냐, 간행대로. 제사 지낼 때 자기 엄마 그 귀한 이름도 안 쓰고, 김우신 저 이제 이름 쓰세요, 그렇죠? 집안 쓸 때 이름 써야 됩니다. 엄마를 불러야 돼. 엄마 이름이 뭐 김영란이면 영란이가 적어야지, 김씨만 적어놓고 많은 거야. 그거는 조상들이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를 따라서 한다. 따라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합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라서 하면 안 돼. 따라서 하면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엄청 준비했는데, 이 자료는 이거는 제 소개하는 거고, 이건 뭐 다 아니까. 한국이 이제 이야기 좀 하면요, 한국이 얼마나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림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행복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행복시대 어떻게 되냐, 경북에서 바꿔주겠다. 이게 우리 도저입니다. 바꿔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나라가 됐어요. 10번째.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제도를 잘 만드는 거예요. 제도. 제도가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작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해야지 살아남는다. 그런데 그 앞에 세상은 국부론이라고 아담 스미스 국부를 썼어요. 그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국부론. 그런데 칼 막스가 100년 후에 자본론을 썼어요. 자본. 자본은 노동의 착취에서 나온다. 공평하게 나눴어야 된다. 국부론을 따른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따르고 자유민주주의 갖고, 자본론을 따른 사람은 공산주의 갖고.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와 시장경제와 싸움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1990년대 완전히 멸망합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망하게 됐습니다. 소련이 무너져. 아직도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중국은 사실상 시장경제로 넘어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택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했는데 왜 못 사느냐, 또. 필리핀, 그 당시에 1950년도, 60년도 이때 필리핀이 일본 다음에 잘 살았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일본이고,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할 때, 우리를 진주만 공격할 때요, 일본이 세계에 제일 잘 살았습니다. 일본이. 개인 소득 3만 불을 제일 먼저 간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한테 자신있게 덤벼들었는데 핵 때문에 졌습니다. 핵마에서는 안 집니다. 그 일본이 1등이고 필리핀이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원조가 장충체육관, 서울의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우리한테 지어준 겁니다. 연구대회 하려고 할 게 뭐 체육관이 있어야지. 우리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필리핀에서 원조인 거예요. 그때 호텔도 하나 지어줬어요. 그런 나라가 196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을 때 우리는 80불이고 북한이 240불이고 필리핀은 800불이었어요. 800불. 그리고 10배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장주의,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필리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4,000불이고 우리는 38,000불 원래 끝나면 38,000불 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과 대만이 같습니다. 그 왜 그런다겠습니까? 왜?
필리핀 독재 오래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독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해안을 가지고 독재가 이끌고 간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뭐 독재를 하는데, 그러면 필리핀이 더 독재냐, 김일성이가 더 독재입니까? 누가 더 독재? 김일성이가 더 독재잖아요. 독재한다고 잘 사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에 가서 64년도 독일에 갔었습니다. 12월달에 독일에 가서 독일 고속도로 타보면서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 수상이 대통령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고속도로 만들어야 된다. 경부 고속도로를 70년에 완공하는데 2년 만에 다 지었어요. 68년도에 설계하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2,400억입니다. 그때 우리 경북도 예산이 원래 13조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도 있고 다 했지만 2,400억에 421억을 투입해가지고 고속도로 만든 거예요. 한 해 만드는 거 아니고 2해 만들었어요. 그거는 2,400억의 예산이 반이 미국 원조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초까지 미국 원조가 많이 거의 예산이 우리 돈이 아니고 미국에서 도와주는 돈들. 그런 나라가 고속도로 만드니까 고속도로에 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시기 다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차를 만들니까 철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항제철, 현대조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야당에서는 고속도로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고속도로 가서 누워가지고 말이 되나 이게. 그때 여기 어르신들 68년도, 69년도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집에 차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 군수나 되면 차 시발 뭐 택시나 이런 거, 시발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구운에 차 한 3대 있으면 잘 있었어요. 3대, 4대. 그런데 고속도로가 뭐 필요했다고요? 그때도 고속도로를 8차로 만들어요. 8차. 8차선을 만든다 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하도 데모를 하니까 4차선을 줄였어요. 줄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나중에 가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땅값이 비싸서 건설을 못하니까 접도구역을 만들었어요. 접도구역. 이 고속도로 옆에는 다른 건물 못 짓게 라 그래 접도구역을 해서 지금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부분 8차선, 6차선이잖아요. 또 경기도 그 근방에 10차선입니다. 이런 땅들이 어디에 있었나 이게. 접도구역을 해놨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더 확장을 할 수 있었다. 그게 대통령이 해안입니다. 그 왜 그런 해안이 생겼느냐.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었어요. 일본 육사를 다닌 거예요. 그러고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또 늘 외국의 학자들 불러서 청와대 불러서 공부하고 그래서 날아가는 길을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은 저 밤에 산에 올라가는데 촛불 들고 산에 자꾸 지도자가 따라오느라 하다 올라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이 길이 아니고 이래 하면은 안 되고 헤드라이트 딱 비춰놓고 이 길로 따라와 이래 못 따라서 또 뚫어 패고 그래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그 이후의 대통령들도 물론 지도자 다 잘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대통령들 욕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출신이든 우리 당 출신이든 대통령들 다 그래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그러면 국민만 똑똑하다고 되느냐? 국민 물론 똑똑합니다. 그러면 북한 국민은 어떤 국민입니까? 우리하고 다릅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국민이? 똑같은 국민이잖아요. 똑같은 국민이 왜 세계 꼴찌냐 이거는 2,000불도 안 됩니다. 북한은 2,000불 지금 소득, 우리는 38,000불인데 왜 똑같은 국민이 그래 돼가 있대? 그래 지도자, 제도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또 지도자들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 그래서 조합장님들도 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우리 조합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고 고침점은 뭐냐 이런 걸 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청은
매주 화요일에 7시 20분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 다 초청해가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만 안 했어요. 7시에 한다니까 새벽에 무슨 공부하느냐. 겨울에 7시 20분 돼보세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가 밀어붙여서 지금 180번 했습니다. 누가 와서 어느 학자가 와가지고 메타버스를 들어봤나, 이제 잘 모르는 줄 알고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메타버스 들어봤습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더 실수하지 말도록 대한민국 메타버스 잘하는 교수 5사람 불러서 이미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입을 딱 벌리더라고요.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벌써 메타버스 5사람을 초대해가 듣고 난 다음에 메타버스 수도 경상북도를 만들었어요. 메타버스 가난한 우리가 제일 낫다. 왜? 메타버스는 아직도 저기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먼저 치고 나가는 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번 올해 예산에 국가 예산 메타버스 관련해서 벌써 1,000억을 받았어요. 1,000억. 메타버스 하려고 하는 게 딴 데는 모릅니다. 과학기술부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문화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설명해 줍니다. 야, 이런 거 만들어라, 이런 거 만들어라. 그래가 어제는 뭘 했느냐? 메타버스 TK공항, 대구 경북공항 연세점을 만들었어요. 메타버스, 공항은 아직 안 만들었지만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 공항의 면세점 어디가 들어오느냐? 신세계백화점, 롯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옵니다. 11개 큰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11월 달에 오픈합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넣으면은 메타버스 TK 공항 들어가면 면세점 들어가면은 물건 다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도 못한 거죠. 대부분 우리 조합장님들이 메타버스 TK 성공한 면세점 가면 지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런 세상으로 갑니다. 도시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 잘 만나서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패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재밌습니다. 이 세계가 생겼을 때 사람의 무게가 동물 전체의 무게 얼마였겠어요? 동물 전체 무게. 동물들이 180만 종이 있대요. 동물이 180만 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무게가 얼마겠느냐? 한 1% 됐을 거다. 1%. 지금 사람은 계속 진화해가지고 지구상 동물 중에 가장 성공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지금 80억 명이 돼요. 80억. 1820년도에 인구 조사하니까 10억입니다. 10억. 1820년. 우리나라는 얼마였겠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인구의 1%입니다. 1%. 10억의 1% 얼마예요? 네? 조합장님. 10억의 1%. 이강우 조합장님. 우리 아이스까지 왔으면 뭐 알아야 되죠. 예? 10억의 1%. 조합장님 돈 계산 하는 사람 아니에요? 1,000만 명이잖아. 1,000만 명.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1820년에 1,000만 명이라고 보면 돼요. 100년 후에 20억이 됐어요. 1920년도에. 그러니까 우주, 이 지구가 생기고 1820년까지 인간이 10억까지 늘은 거예요. 10억. 태초에는 얼마인지 모르지. 태초에는 한두 사람 생겼겠죠. 제일 처음에는.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인간이. 아프리카. 예. 누가 아프리카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인간은 아프리카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문명이 올라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와서 인도, 중국, 이집트, 인도, 중국이 산업혁명 이전에 최고의 문명입니다. 최고의 문명. 중국이 어느 정도냐? 당나라. 중국이 가장 힘센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반을 생산했습니다. 50%. 누구는 40% 가고 50% 가는데 막 제가 볼 때는 반이라고 하면 됩니다. 통계는 정확히 없습니다. 반.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생산의
몇 프로 하겠습니까? 미국은 4분의 1입니다. 지금. 전 세계 생산의 4분. 전 세계 생산을 지금 한 100조로 보고 있어요. 100조로 봅니다. 100조.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어가지고 뭐 좀 줄어들었나 안 줄어들었나 하는데 크게 보면은 한 100조로 보고 있어요. 100조 달러. 그 중에 미국이 25조 달러, 4분의 1. 중국이 17조 달러입니다. 중국이 몇 년 전만 해도 일본보다 못했어요. 일본이 한 5조 달러. 일본이. 우리나라는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1.7조 이래 됩니다. 우리나라 1820년에 10억이고 우리는 1000만이고 1920년에 20억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2천만이고 2천만. 2020년은 인구가 75억이라고 봅니다. 75억. 75억에 우리가 남북과 합치면은 7,800만 되니까 거의 1%.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따라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납니다. 지금 75억, 80억 가까이 되는데 100억까지 갈 거다. 100억 더는 안 갈 거다 하는 게 인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00억까지 갈 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1억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1%니까. 남북한 합쳐서 1억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도말이 돼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 문제점. 대한민국 제일 문제점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을 해왔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래서 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중국, 인도가 자꾸 산업혁명이 나와서 영국이 1등 했습니다. 영국 1등 하다가 그 다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세계전쟁을 했어요. 미국이 전쟁에 처음부터는 안 들어갔습니다. 1차 때도 2차 때도.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2차 대전이 39년부터 일어났는데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42년도 받았어요. 42년도에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 45년 8월 달에 소련 보고 같이 들어가자. 핵폭탄 투하 직전에 핵폭탄 8월 8일하고 8월 13일에 두 번 투하했습니다. 그때 하기 직전에 소련 보고 들어가자. 소련이 8월 7일에 들어갔어요. 45년 8월 7일. 소련은 저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 밑으로 전쟁 안 들어갔는데 독일하고 전쟁을 했죠. 그런데 독일은 5월 10일 날 항복을 했어요. 2차 대전 45년 5월 달에 독일은 끝났고 일본하고 미국 이쪽만 2차 대전이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 소련으로 쉬고 있는데 미국이 좀 도와달라. 그때 도와달라 소리 안 했으면 우리가 남북이 갈리지 않는데 미국에서 도와달라고 그 한마디에 우리가 남북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해서 미국이 이제 영국이 1등 국가 하다가 미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국은 독일하고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빚덩거리가 됐어요. 빚덩거리가. 그 빚을 다 미국에서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는 파운드, 영국 돈이 기준금리, 기준 통화입니다. 영국 돈이. 근데 전쟁 끝나고 달러로 바뀝니다. 달러.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이 1등을 하고 있다. 영국이 1등 하다가 미국으로 바뀐 게 전쟁. 이제 다시 이제 아까 당나라가 제가 1등 했다 했죠. 당나라가 저 산업혁명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 전까지는 중국이 계속 1등이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산업혁명 때 영국이 완전 우뚝 올라선 겁니다. 그때 중국은 망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시진핑이가 중국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몽. 들어봤죠? 중국몽이 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당나라로 돌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당나라로. 그리고 세계의 반을 우리가 하겠다. 지금 미국이 25조고 중국이 17조인데 요거 따라가는 거는 4, 5년은 남았대요. 4, 5년. 그럼 미국 따라가고 난 다음에 계속 자기들은 성장해서 당나라 수준은 전 세계의 40% 내지 50%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중국몽입니다. 중국몽이라고 하니까 그냥 미국을 이기는 정도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근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이제 10,000불 이상 되면, 지금 10,000불 됐거든 중국이요. 10,000불 좀 넘었습니다 중국이. 10,000불 되고 20,000불 되면은 자유를 달라. 이래 되면 나라가 또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200년마다 분열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한곳에 공산주의 하다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하는 나라는 우리 위에 41개 나라가 다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 사람들 우리를 일본까지 잡아먹으려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경제범위 동시에 이주국한 나라. 뭐 이건 방금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수출. 제가 이제 여기서 수출하는 나라를 한번 잘 보시면 미국, 중국, 일본. 내가 좀 됐지. 이렇게 많이 썼다요. 야, 갔다 왔어요 집에. 저 뭐고 그뭐 3050 들어봤죠? 3050. 맞아, 뭡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그래가 들고 왔더라고. 3만 불, 숙고리 거기서 5천만 넘으면서 3만 불 숙고리에서 이상이 들고 나. 왔더라고. 이게 천진국입니다. 집에 들어갔었니까. 5천만이 넘으면서 3만 불 넘는 나라. 그래 그래서 일본 1등이 아까 누가 더 1등 더 같다 그래서 3만 불.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미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일본. 내가 좀 됐지. 일본이 1등입니다. 미국 2등.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여기 선진국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 170대인데 우리가 총생산이 더 많습니다. 러시아보다. 아프리카 다 합쳐야 우리가 많습니다. 50몇 개다. 그런데 이런 걸 뭐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지난달에 그 몽고하고 우즈베키스탄 다녀왔습니다. 몽고하고 우즈베키스탄. 몽고는 이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자기 선조라 하는 걸 몰랐습니다. 알았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왜? 원나라가 몽고가 원나라였잖아요. 원나라가 청나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청나라로 바뀌었어요. 원나라가 명나라로 바뀌었죠. 명나라로 바뀌면서 명나라에서 몽고의 몽고의 문화 싹 다 없었어요. 그런데 책을 100만 권 태웠어요. 몽고도 글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었어요.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라는 역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러시아 지배를 받았어요. 러시아 지배를 받는 러시아에서도 징기스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우리 선조가 징기스칸 모르다가 알았는 게 한 30, 40년 꼴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전혀 징기스칸이 문화예요. 그걸 나중에 다른 나라 문화를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에도 원나라의 징기스칸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 징기스칸이 세계를 가장 넓게 지배한 민족, 세계를 가장 넓게 지배, 지금까지도. 그런데도 저 선전지 모르는 그런 몽고 갔더니 몽고가 지금 평균 수명이 한 63세 요래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소득은 몽고는 많이 올라갔어요. 한 4,000불 되더라고요. 4,000불 되는데 몽고 대통령이 그 사람들 유목민이가 양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 병도 많고. 그래서 채식을 해라. 이렇게 채식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채식하는 식당은 한국 식당이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한국 식당이 울란바토르에 한 20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220개가 생기더라고요. 내 아는 분이 그 조원진 있잖아요. 조원진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 여동생이 있어서 한국 식당 하는데 그때 내가 갔을 때 식당 하나 했어요. 요번에가 10개를 하더라고요. 재벌이 됐어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채식을 하라고 제일 고급 식당이 한국 식당이에요. 그 몽고의 고위직들은 다 한국 식당에서 야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한국에 일하러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오고 젊은 애들 만나면 딱 보더니 한국 사람이니까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몽고 사람인데 몽고 사람도 편합니다. 여기가 좀 누가 이래가지고 한국에 가는 게 꿈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 연방으로 살다가 90년에 독립이 되죠. 14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소련으로 살 때 소련의 그 고려인이 50만 있습니다. 고려인이. 1937년도에 살린에 있는 사람들을 북쪽으로 다 쫓았습니다. 북방으로. 더 벌판으로 다 쫓았습니다. 그래야 고려인이 50만이 소련 연방에 15개 나라에 흩어져 사는데 우즈베키스탄에는 18만이 있더라고요. 러시아 다음에 제일 많이 살아요.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그동안 소련으로 살 때 고려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다.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게 한국말도 안 배우고 그래서 살았는데 92년도에 우리하고 수결했어요.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수결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일하러 갔더니 한국 그렇게 잘 살고 월급도 저 나라보다 10배 주고 한국 갔다 온 사람이 떼부자가 되고 그때부터 한국말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고려인이 자부심이 생기고 고려인이 한국말 뭐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그게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엄청 와 있습니다. 지금도 한 2,000명이 경북에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2,000명이 있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한국 로망입니다. 로망. 연습국 전부 한국 연습국이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자기들은 2,000불 국민소득이 2,000불 우리는 38,000불인데 2,000불이고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가니까 한 사람이 벌어서 6사람 보통 한 식구에 6사람 되더라고요. 6, 7.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월급이 아까 20만 원, 20만 벌어가 7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한 달에 300만 원 버니까 로망입니다. 월급 15배를 받는 게 위험해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오는데? 그래서 제가 유학생 하나 보내주면 부모를 초대하겠다. 부모가 얼마나 젊었냐? 거기에 영어무역이라고 있어요. 영어무역 들어보시죠? 그 우리나라 그 외국에 나가서 옷을 많이 산 사람입니다. 영어무역. 그게 영어무역이라고 있는데 1700년 종업원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최고 현지 책임자가 아지제 카는 친구인데 42살입니다. 그 나보고 전용국대 하더라고. 걱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이가 22살인데 장가 나갑니다. 아이가 22살인데 장가 나갑니다. 20살 때부터 가르쳐도 안 간다. 자기는 20살에 결혼해서 가을라한테. 그 20살 되면 다 애기 놓습니다. 그 22살 되면 장가 안 가고 걱정이 태산이다. 여기 지금 42살짜리 아들 많이 있을 거예요. 42살짜리. 그런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서 로망이 로망.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헬조선 그 다음에 자살률 세계 1등. 지금도 우리 소방에 그 저하고 카톡 연결 소방 본부 그 연결대가 있는데 오늘도 어제 청도에서 오신 분 청도에서 80대 할아버지 한 거를 연탄 불피하고 자살했어요. 여기 낙동강 그 다음에 옥상 수시로 때려냅니다. 수시로. 작년도 우리 경북에 780명 자살했어요. 780명. 젊은 청년들 작년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00명이 자살했어요. 중고등학생 1000명이. 왜 이래 됐나 이게 왜?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한국에 가시고 한국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전부 불평불만 많고 갈등 많고 싸우고 이러는. 그래서 제가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이 병. 이 병 어떻게 고치느냐. 그러니까 한류가 대단하잖아요. 한류. 이거는 다 아시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한류. 이런 거.
제가 2000 국회의원 때 갔는데 우루과이, 우리나라 지구본을 못을 탁 찌르면 제일 끝에 나오는 게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 그 이 사람 무이카 대통령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한국은 존립 자체의 기적이다. 이 사람 중국 역사를 공부했어요. 중국 역사 공부해 보니까 한국이란 쪼매난 나라가 어떻게 존립하고 살았느냐. 그 자체의 기적인데 거기다가 뭐냐? 삼성, 현대, LG. 그때는 싸이가 있었어요. 말춤추는 싸이가. 그 대단하다 이게 이 사람이 볼 때. 그래 삼성 기술자 좀 소개해달라고 해가 제가 소개해 줬어요. 삼성 기술자 한 분만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의 나라에서 그 사람을 기술 인으로 모시겠다. 그럼 내가 소개가 한 분 갔었을 거예요. 이런 나라, 아까 우즈베크 몽골 이야기일 거예요. 북한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왜? 이런 지도체제. 이 사람들 저끼리 사람 죽이는 걸 보통 생각하고 성장의 그림자 방금 출산율 세계에서 꼴찌 중에 꼴찌 제일 큰 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22살에 장가안 가서 걱정하는 나라가 있는데 42살 장가 안 가도 걱정도 안 해. 포기 이제 포기. 저하고 같이 있는 우리 비서실도 장가 가면 많습니다. 입이 딸도록 이야기도 안 되더라고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내 아들이 83년생인데 대구 농인고등학교 나왔는데 지 동기들 반부에 결혼을 했대요. 반부에. 나라의 비극인데. 그 왜 이래 되느냐? 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래 걱정되기 부양인구가 활동인구가 적고 부양인구가 많으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될 거다. 왜 이래 됐느냐 이게. OECD 자살률 1등 리투아크는 저런 나라 무슨 슬로베니아 뭐 이런 나라들 이게 기가 막힙니다. 문제는 잠재 성장입니다. 옛날에 잠재 성장은 우리나라 10%씩 이래 됐어요. 잠재 성장. 그런데 잠재 성장률 제일 큰 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입니다. 인구. 우리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부양 가족은 말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또 노동력, 노동자들 이제 의식, 또 사회 신뢰도 이런 걸 따지는데 우리가 거의 꼴찌입니다. 이런 성장의 그림자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런 부동산 폭등, 지방 소멸, 저출산, 사회 갈등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11시 반까지 할게요. 이건 다 하니까 갈등 이런 거 국민의 행복 시대 어떻게 이길 거냐? 제일 행복한 나라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이건 유엔에서 통일한 겁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우리나라는 59등.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합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59등 하면 일본이 58등 했다고 그 전에 우리가 61등 하면 일본이 62등 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합니다. 이게. 행복도가. 왜? 우리는 일본보다 뺏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본. 고령화 이런 것도 비슷하고.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이 사회적 자본. 우리는 급성장하다 보니까 신뢰를 안 합니다. 신뢰. 갈등이 너무 심하고 신뢰관계가 약합니다. 이걸 절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합장님들이 조합은 신뢰에서 바탕이 돼서 돈도 빌려주고 하잖아요. 이 신뢰관계를 높이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믿질 않습니다. 선거를 해도 딱 갈라져가 있습니다. 아예. 요번에 뭐 이준석이가 전라도 30% 나온다 해가 큰 소리 치기를 내가 야 그거는 막 경험치기 더 나왔다. 10% 넘으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뭐 12%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자 사자 뭐 찍어줘가 75% 찍어주고. 거의 신뢰 사람을 보고 찍고 정책을 보고 찍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래 따지는.
그 이 신뢰, 사회 갈등, 정치적 갈등, 사회 갈등 뭐 다 비슷합니다. 청소년들이 제일 행복하냐 물으니까 제일 행복도 떨어진다고 우리나라는. 제일 행복. 이제 학원 우리 병 고치는 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병을 고쳐야 되나 이 병.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수위 만들 때 저한테 전화가 들어와요. 아침에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인수위 딱 만들었는데 지방이란 말 한마디도 경제 1, 2, 뭐 사회 뭐 이런 거 문화 뭐 이런 거 해놨어요.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 지방이 이 현 상태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 못합니다. 쉽게 하면 5만 불 못 갑니다. 초1국가 안 됩니다. 지방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수위원회 지방 시대 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가 지방 경영 발전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TFT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중앙공무원한테 맡겨놓는 거죠. 방금도 우동기 총장하고 제가 지방시대 위원장 갔거든요. 김병준 위원장 뭐 하러 가니까 자기가 우동기 총장을 초대해가지고 우동기 총장이 됐는데 그 지방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 두 개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드는데 만들어낸 안을 보니까 지방균형발전위보다 더 못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구에 혁신회의하러 달성을 왔었잖아요. 그날 제가 자료를 들고 왔어요. 이거는 중앙공무원한테 맡겨놓으니까 현재 지방균형발전위보다 더 못한 걸 만들어놨다. 이래 하면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축소시대위원회가 됩니다. 새로 검토해 주세요. 이러니까 새로 검토를 해봐라. 이래가 두 개 합쳤는 기간보다 더 많이 넣고 지금은 준비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에 공무원들을 맡겨놓으면요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경주 남천 그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세차를 바꾸시키듯이 책상에서 앉아서 생각해요. 앉아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떡이나 하나 달라들면 떡 하나 더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해요. 이거를 대한민국 지금 저출산, 자살률 가장 큰 문제가 이건데 왜 그래 됐느냐? 제가 이걸 감히 병명을 지었습니다. 수도권 병이다. 수도권. 서울로 가는 바람에 서울 가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우리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뭐 지방대학을 졸업한 한강 이남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내년 10만 명이 서울로 옵니다. 시험처럼. 그럼 여기는 젊은이 없어지고 서울 가서 복잡복잡하게 취직하려고 덤비 들고 억지로 취직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결혼 엄두도 못 내고 집 사는 거 더 엄두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집안 먹고 살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 못 갔으니까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즐겁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고자가 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하고 똑같이 희망을 잃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울하고 똑같이 통일신라도 5소경을 했어요. 통일신라도 국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이 5개 수도를 만들었어요. 작은 수도. 우리도 그래 만들어야 된다. 충청도에 서울과 똑같은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교통 똑같이 놓고 전라도도 그래 하고 부울경에도 하고 TK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여기서 살면서 서울과 똑같은 문화를 교육을 의료 혜택을 받아야지. 그런 시설을 먼저 해주고 지방으로 산업을 보내고 왜 반도체를 서울 허가를 해주나 이게. 완전 혁명적인 발상이 없으면은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 못한다. 이걸 수도권 병 고치는 거다. 지방에 우리가 지방 살았다고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왜 여기 산다고 해가지고 서울보다 문화시설이 적고 의료시설이 적고 왜 병원이 5개 큰 게 다 서울에 있느냐?
여기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공공기관 몇 개 보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교육에 미쳐있기 때문에 교육에 미쳐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방으로 옮겨야 돼. 서울대가 100만 평이거든요. 평당 2천만 원 하면 20조입니다. 20조. 20조 가지고 6, 7조 하면은 건물 좋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13조 남는 거 가지고 세계 석학들 모아가지고 안동에 이거 오면 500만 평, 우리 500만 땅 줘가지고 다 공장을 만들어야 돼. 공장. 이제 학교가 공장이라 됩니다. 학교가 공장. 아이디어 산업. 그거 연세대학교 30만 평, 그걸 한 5천만 원 합니다. 평당. 5천만 원 더 할 거예요. 시내가 있어라. 그 1억씩 하면 30조예요. 5천만 원 15조고. 이런 학교를 몇 개 옮기고, 그러면 방송국을 옮겨야 됩니다. 매일 서울로만 방송을 내보내주고, 도지사가 어제 쌀값 때문에 올라가서 국회가 감질러도 조선일보 한 토막도 안 나와요. 인마들. 안 내는 거야. 아니, 농민을 대표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쌀값 안 올리면 안 된다 하고 막 전남도지사가 나오고 감질러고, 쌀값 100만 톤을 수매해라. 농림부 장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제 농림부 장관 해남 간다 하대요. 100만 톤 수매해라. 그러면 40만 톤 빼고, 외국 들어온 40만 톤 빼고 80만 톤 수매라고. 80만 톤, 40만 톤 빼라 거기서. 그래 이야기해도 우리 신문만 좀 해내주지 한 개도 안 내줍니다. 그러게 이 나라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나라. 그래 KBS, 조선일보 이런 거 지방에 갖다 놔야 돼요. 미국에는요, 큰 방송국 다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지방 시대를 열지 않으면 도저히 이 나라 더 발전 안 되고 저출산, 자살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한 시대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럽에 있잖아요. 대학교 30%가 30%. 제가 농업 대전환을 하려고 1월날 네덜란드 갑니다. 네덜란드는 농토가 180만 헥타르입니다. 우리나라는 167만인가 하여튼 네덜란드보다 한 13만 헥타르 적습니다. 땅은 우리가 훨씬 늘었는데 우리 산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작년도에 네덜란드는 농업 분야에서 365달러를 흑자를 봤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왔는데 340억 달러를 적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왜 똑같은 농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하는데 그자들은 대부자가 돼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얘기예요. 매일 농업을 지원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농업인들도 떳떳하게 세금 내고, 사이버스케가 10억 벌잖아요. 10억이 순수임, 만약에 순수임 10억 되면 세금 얼마 내요? 공무원 같은 거. 일반인들한테 얼마 세금 내는지 압니까? 60% 세금 내야 돼. 기본 50%고 나머지 붙이면 60%. 10억 벌면 6억 세금 내야 되는데 농민들은 10원도 안 내잖아요. 앞으로는 농업 대전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덜란드식으로 해야 되겠다. 농업을. 교육부터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대학을 30% 하는데 네덜란드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석권했잖아요. 그 직전에 네덜란드가 석권했습니다. 해상, 배, 이 사람들이 배 기술이 좋아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이 그때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유치원 2년 동안은요, 예절교육을 시킵니다. 예절교육.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 잘 듣고, 선생님 이야기 잘 듣고, 교통질서 지키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이런 것들만 2년간 시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4학년 때까지는 취미생활만 합니다. 학교 축구하려면 축구하고, 기계 맞추면 기계 맞추고, 공부 안 시킵니다. 5학년 때부터 공부 시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창업을 나가는 게 70%. 고등학교 졸업하면 왜? 자기 아버지가 국수 빼는 것 같은 지는 매일 국수 빼는 거 연구하는 거예요. 치킨집 하면 치킨 다 키워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나가서 다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업하면 5% 성공하고 95%가 실패합니다.
나같이 실업자 갑자기 되면 가서 통닭집 하는 거야. 통닭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갖다 주는 걸 하다가 그뭐 배달 조금만 해주면 다 바로 망하는 거야. 그런 나라는 지가 다 할 줄 아는 거야. 지가 창업할 때 다 기술도 짓고 지가 다 알아. 그래서 창업하면 70%가 창업을 하고 70%또 성공하는 거야.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학은 정말 연구할 사람들은 가는 게 교육.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창업하도록 만들고 취직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 사람들 지원해주고 30%만 대학 가서 연구하도록 만들어야 돼. 학교 교육을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농업은 네덜란드는 농민당 32헥타. 32헥타. 우리는 1.5헥타. 그 1.5헥타 가지고 성분을 못 냅니다. 너는 한 4,000평 가지고 어떻게 성분을 냅니까? 10만 평을 농사를 짓습니다. 그 사람들 10만 평 개인당. 그거는 스마트팜이라 이야기 안 하고 스마트 컴퍼니라 이야기. 컴퍼니는 기업입니다. 기업. 농장이 아니고 회사입니다. 농회사. 우리도 그래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한 100헥타 모아라. 모으면 그게 기술자 대주고, 이제는 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서울 공대 전자공학과 나온 아들이 농사 지으러 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듯이 농장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농업 기술이 확 달라지고 식량 안보 충분히 할 수 있고, 쌀 뭐 수매하라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쌀 먹기 싫으면 차 우리끼리 그냥 다른 거 생산해가지고, 왜 절대 농지 정해놓고 쌀은 농사 지으라 해놓고 안 사주나 말이에요. 절대 농지 풀어줘야 되죠. 쌀 안 먹는데 어떻게 자꾸 쌀 농사 지으라 하냐. 우리나라 농업 주고 공유 자급률은 20%입니다. 20%. 그런데 전체 식량 자급률은 43%입니다. 43%. 이게 100% 넘겨야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100% 넘어야 됩니다. 70년대에 쌀 153kg 먹었더라고요. 개인당. 지금은 50kg 먹었어요. 개인당. 그때 70년대 고기 몇 킬로 먹은 줄 알아요? 단백질. 고기, 생선하고 고기가 다 합쳐. 고기 단백질 5kg 먹고 70년대. 지금은 그게 쌀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고기가 쌀보다 더 많이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대에 가야 되니까 경상북도에서 자살, 저출산 없애는 지방시대 열고, 그래 하려면 농업부터 대전환, 농업 확 바꿔서 정말 농민들이 재벌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려고 경북도에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조합자분들 농업 대전환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그런 일을 같이 가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원래 질문 많이 해야지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하는데, 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대단합니다. 나는 다 자지 싶은데 제가 수학생들 오래 했기 때문에 다 돌아봅니다. 누가 열심히 듣는지. 다들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자는 분이 한 분이 약간 까딱까딱하다가 일어나다가 네. 따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 하는 것도 목소리 날긴데 시장에 거기서 홍정을 하고, 제가 이번에 수해 나갔는데 청담 포함 갔더니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 대성령 제네리 갔는데 집에서 못 가지. 우리 집에 아버지가 못 가지. 챘는데 그 시간에 갔는데도 도로가 그냥 그 시내 큰 강이거든. 도로가 물이 벌벌벌 끓는데 이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 미안하긴 한데 욕도 막 엄청 먹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걸 가져가고 가보면 반문을 풀리거든. 집에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형편없는데 자연재해 200만 원을 지금 거예요. 그럼 오늘 포항산 안 오시겠지?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200만 원 지금 못하니까 경주 200만 원씩. 그래 안타깝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2배 벌려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도하고 시하고 해서 200만 원 더 지원해 주자.
피해가. 재산 피해가 말도 못하는데 자연재난은 지원 자체가 약합니다. 코로나 걸리고 산불 나고 그리고 산불 나면 또 사회재난 그런 것들은 지원이 좀 되는데 그 화학에서 100원 냈잖아요. 그럼 100원 냈는 걸 나눠줄 수도 없어요. 제 부모협에서 싹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가지고 월연금이라 주는 거 100만 원 받죠. 암만 성금을 많이 넣어도 개인 100만 이상 못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 있어서 정부에 계속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리자. 오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하에 감겨주신 이철우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화이팅 하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화이팅 하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